14번에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는 지문당 3문제씩 딸려있죠. 근데 예전에는 2문제가 딸려있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문제 수처럼 지문의 길이도 짧은데요. 간략하고 현재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쉽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 설명형 지문이구나, 뭔가 주장형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학자의 이름이나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형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경험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따옴표를 써주니까 경험 전략이 핵심 소재인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경험 전략의 특징 나오면 눈여겨서 봐야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품 개발 전략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에 관해서 묻고 있으니까 제품 개발 전략 관련하나 보다. 시간, 용이성, 상황, 역량,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할 조건인데 그 중에 아닌 거 하나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지문을 보면 맨날 하던 대로 단락을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가장 중요하니까 첫 단락과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괄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두 가지 전략이 나왔네요.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지문의 구조를 발라낸다고 해야 될까요? 닥치는 문장부터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 여기서는 첫 번째 전략, 여기서는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구나 라고 구조를 잡아주는 게 지문을 읽을 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네. 하나는 압축 전략이다 라고 첫 번째로 나왔죠. 압축 전략 나와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 라고 쓱 보면 보통 두 번째 문단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은 이라고 하니까 압축 전략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략이네요. 또 압축 전략에 대한 부연 설명이 세 번째 문단까지 가나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을 가니까 압축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경험 전략은 이라고 해서 두 번째 전략은 경험 전략인가 보다 라고 하고요. 보통 지문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압축 전략보다는 경험 전략을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전략은 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문단도 경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듯이 문제도 경험 전략의 특징을 물었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뒷부분, 앞부분에 있던 압축 전략 보다 경험 전략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구조를 구분을 했으니까 한번 첫 단락 압축 전략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첫 번째 압축 전략으로 이는 개발 과정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압축 전략, 두 번째 경험 전략, 이렇게 전략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진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전략의 이름을 짜는 것도 막지 않잖아요. A 전략, B 전략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그냥 임의로 배정한 것도 아니고 앞에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압축 전략이다, 또 경험 전략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기 전에 그 전략에 대한 이름 자체만을 곱씹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느낌을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압축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은 전략인데 압축하는 전략인가? 어떠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거를 압축하는 전략인가? 압축, 간략하고 단축하는 느낌이 들죠. 또 경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은 전략인데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걸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한 번에 딱 정하고 이걸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경험이나 쌓아왔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경험이 이제 전략으로 수립되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 전략과 어떤 방법 등의 정의가 나오면 그 이름 자체를 곱씹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느낌을 가지고 구조도 바르고 이렇게 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 기출 보면 이렇게 쉽게 구조가 보이고 이름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지문이어서 이렇게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면 피셋이나 MDT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 기출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압축 전략으로 이는, 즉 압축 전략은 개발 과정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개발 과정의 합리화? 압축시키면서 합리화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저는 이 단어가 바로 떠올랐는데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뭔가 압축시키고 간략화시키고 단축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게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줄줄줄 읽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압축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름에서 압축이라는 단어로 통해 봤듯이 뭔가 단축하는 느낌, 역시 뒤에서 맞았습니다. 단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각 단계들의 합이 전체 과정이므로 이 전략은, 압축 전략은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단계들을 명확히 확립하고 분석한 후에 쥐어짜기를 통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가 첫 단락인데 글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의 틀이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뭐뭇을 통해 라는 단어, 또 뒤에서 나오는데 미리 보기 할까요? 이 과정을 통해 라는 게 나오거든요. 무엇을 통해 라는 거는 이 앞에 나온 단어가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 수단이 나온다는 거는 목적이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어야 수단이 나오는 걸 테니까 언어 지문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제시되는 구조는 자주 쓰이는 틀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첫 문단에서 쓰였다면 이 구조를 계속 끌고 내려가면서 지문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쥐어짜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과속화할 수 있다. 그럼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제 수단이 나왔으니까 이 압축 전략 자체가 뭐 목적이기도 하지만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 단축, 시간을 단축하자, 시간을 단축해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자, 이것이 압축 전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는 수단이 이제 이렇게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함께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단축, 제품 개발 가속화라는 압축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쥐어짜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쉬운 표현이에요. 그 쥐어짜기 첫 문단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예측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계들을 압축시키고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분석해서 쥐어짜자는 거죠. 이게 압축 전략이니까 개발 과정의 합리화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단계를 없애서 쥐어짜서 압축시켜서 효율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첫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 압축 전략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즉 압축 전략은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쥐어짜기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주면서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계획하기도 압축 전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즉 계획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활동을 효율적이라는 단어 나왔죠?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발팀은 핵심적인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과거의 설계들을 재활용하여 개발 시간과 잠재적 오류를 줄이며 연속된 개발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함으로써, 이것도 겹친다는 것도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얘기고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단계 제거한다. 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해서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압축 전략이다 라는 얘기고요. 계속 수단 두 번째는 계획하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 전략, 압축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은 다부서 팀과 관련이 깊다. 다부서 팀을 가동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라는 게 이것도 수단을 나타내는 힌트의 조사입니다. 다부서 팀 가동이 세 번째 수단이 되겠네요. 수단 방법. 다부서 팀을 가동함으로써 여러 부서의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개발 과정이 빨라질 것이다. 즉 빨라진다는 거는 시간을 줄이고 단계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포상제도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포상제도가 나오니까 한번 뜬금없네 라고 나오면 이건 선택지로 나와요. 느낌에 뜬금없네 라고 하면 선택지로 나오는데 실제로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제도는 계획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각오와 집중력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신제품 개발 선정 시 손쉬운 개발 대상을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지금 압축 전략에 대한 내용이 지금 끝나가는데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포상제도라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 이렇게 괄호 한번 치면 선택지에서 나오거나 뭔가 문제를 만들 때 헷갈리는 요소로 넣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포상제도 자체가 네 번째 수단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간을 줄이는 게 압축 전략의 핵심이잖아요. 포상제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면 계획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각오와 집중력이 끌어내지니까 단기간 개발할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포상제도도 압축 전략, 즉 시간 단축과 제품 개발 가속화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압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경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이 된다던가 또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 A, 학자들 B, C 이렇게 학자들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을 하게 되면 보통 마지막에 있는 학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만드는 구조 특성상 A가 이렇게 소문자 A를 주장을 했는데 이 B는 A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 B를 하게 되고요. 또 C라는 사람은 B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을 보완한 자신의 주장 C를 하는 구조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항상 마지막 학자가 중요하고요. 지금은 되게 짧은 문제니까 전략 A, 전략 B가 나왔지만 전략 B가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A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거고 이 문제점을 B가 보완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서술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아직 B에 대해서, 즉 경험 전략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측한 대로 글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대조적이다? 이거 비교를 해야겠구나. 비교를 하면서 나가야겠다. 경험 전략은 단지 기존의 과정을 압축하여 과속화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기존의 과정을 압축하여 가속화하는 것
전략만으로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즉 압축 전략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경험 전략은 A의 문제점을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렵다고 본다. 즉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압축 전략에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기존의 과정을 그냥 단순히 줄이고 쥐어짜서 압축하여 가속화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경험 전략이다 라는 아주 전형적인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략은 하면 바로 나오네요. 이 전략은 지금 뒷부분 경험 전략은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고요. 네, 경험 전략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된다. 리트든 MD트든 피셋이든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명확하지 않고 변화한다, 불확실하다. 지금 뒤에 계속 나올 건데 지금 딱 보이죠? 이렇게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러한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선지화 많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 전략은 시장이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이것도 중요한 게 계속 나오네요. 뭐뭐에서, 꼭 이거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뭐뭐에서,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서,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된다. 무엇이요? 경험 전략이요. 경험 전략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한다.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 대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 우리가 첫 문단에서 목적과 수단 방법이라는 구조의 틀을 잡았는데 지금 살짝 놓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와 해결 방법으로서의 경험 전략이라는 거는 잡았는데, 이 경험 전략은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이 된다고 했고요.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형광펜을 써볼게요.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를 잘 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수단이 이제 뒤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단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쳐볼게요.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 대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또 수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대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단을 선택을 해야 불확실한 환경을 재빨리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학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전략 이름 자체가 경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경험 전략이라는 그러한 대명사 이름 자체를 곱씹어 봤을 때 경험을 통해서 얻어나가는 거는 제가 학습의 일환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쌓은 자신의 그런 암묵지라고 하죠. 그런 암묵지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를 경험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읽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예측과 맞아떨어지게 학습이라는 단어가 바로 명시가 되었네요. 학습하고 학습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즉 경험 전략을 선택하는 방식은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고, 선형적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것도 경험 전략이랑 연관이 되죠. 또 기획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잡을게요.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가 통해 뭐뭇을 통해라고 한 것은 수단을 나타내는 힌트 조사라고 했습니다. 시제품 제작, 이거는 수단 1. 시제품 제작이라는 두 번째 수단을 사용하여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제품 설계 가속화도 경험 전략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경험 전략은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면서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키자. 이게 경험 전략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경험 전략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 등을 중요시한다. 또한 빈번한 이정표 관리, 강력한 리더 배치 등을 활용함으로써 무엇을 활용함으로써 라고 하네요.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 유연성, 또 빈번한 이정표 정리, 강력한 리더 배치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가속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경험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경험 전략에 관해서 목적이 나오고, 목적에 대한 수단, 목적 수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체크해야 될 거,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거 리트가 좋아한다고 했죠. 또 지금 불투명,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된 경험 전략은 전략 이름 자체처럼 경험이잖아요. 즉 반복적이고 학습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잘 어울려요.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기획해서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그동안 반복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전략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는 게 경험 전략이에요. 따라서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이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경험 전략이라는 전략 이름, 대명사를 곱씹으면서 다음 내용이 예측이 되고 파생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빈번한 이정표 관리, 당연하지.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어떻게 연초에 세운 거를 10년 동안 5년 동안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정표를. 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고 계속 변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결정하고 변경하고 이정표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강력한 리더 배치 등 강력한 리더 배치기 살짝 갸우뚱했는데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왜 강력한 리더 배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뭐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강력한 리더 배치가 왜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앞으로 위 문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내려가거나 뒤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읽은 자신을 믿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한 리더 배치 등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가? 경험 전략이요.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계획되는 것은 아니다. 뭐뭐이기는 하나 뭐뭇은 아니다. 약간 특이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기가 좋아요. 학생들을.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다 라고 나오면 획가닥 하면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정표 관리라는 얘기도 나왔고 뭔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읽히고 시간이 없으면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앞과 뒤만 봐요. 이렇게 앞과 뒤만 보면서 이게 맞으면 중간에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는 성향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 걸려 넘어지기 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부터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읽을 때부터 이거 우리 발 걸려 넘어지라고 문장이 나왔네, 이거 틀리라고 나왔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표 관리 나오면 바로 여기로 오는 거죠.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가 맞아요. 맞고 그런데 비계획적이다. 왜냐면 불확실한 환경이니까, 경험 전략이니까.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가 맞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선택지를 예측하고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로 문제화되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하여 코스를 이탈하는 행동을 막고 변화하는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대응을 점검해서 반복과 시험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개발 활동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만 가져갈게요. 재평가. 이거 정말 언어 이해와 피셋과 MDT, 수능 등 각종 언어 지문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재평가하다, 또 재확인하다, 재점검하다, 이런 다시 재라는 다시 한다는 이 재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만 더 높여보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고 유연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또 이정표도 빈번하게 수정해요.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시로 지금 상황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해야지 코스를 이탈하는 행동을 막고 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게 경험 전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재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읽히실 거예요. 네, 마지막 문장 읽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시험 활동 때문에 팀 구성원들이 큰 그림을 읽는다면 개발 과정은 통제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 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구나. 위에서 궁금했잖아요. 왜 갑자기 강력한 리더 배치라고 했는데 자꾸 변하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해서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큰 그림을 잃지 않게, 즉 통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구나. 뒤에서 역시 설명을 해줬네요. 왜?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유가 나오는구나 라고 믿고 가다 보면 이렇게 궁금증을, 그러니까 훌륭한 지문이라면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게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지문 전체를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지금 이 글은 신제품 개발하는 방식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첫 번째는 압축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경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정말 쉬워요. 지금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보면 신제품 개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A라는 압축 전략이었는데, 그냥 쓸게요. A라고. 압축 전략이었는데 이 압축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수단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B라는 경험 전략이 나왔다. 경험 전략의 목적도 존재하고 이를 위한 수단들도 이렇게 존재했다. 이게 이 지문 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선택지 볼 때도 1번부터 반드시 볼 필요가 없어요.
풀었어요. 문제를 해설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장에서 답만 딱 고르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번부터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쭈르륵 봤을 때 사실 이게 문제가 되게 쉬워서 지금 저희가 계속 뽑아왔던 키워드들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즉각적, 유연성, 실시간, 반복, 시험, 학습, 수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져라 라고 하는 문장이 뒤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계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즉 공식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 점검을 수시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표시해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정표 관리는 즉각적이고 유연하고 실시간, 반복 이러한 느낌에서 갑자기 공식적 점검 이라고만 딱 나오면 이 수시로는 안 보이고, 공식적이라는 게 나오면 뭔가 즉각적이니까 비공식적일 것 같아, 비공식적인 게 어울려, 실제로 어울리죠. 단어들만 나열해봤을 때 실시간, 즉각적, 유연성과 공식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을 고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걸리라고 만든 건데, 지금 공식적인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뭐이기는 하나 공식적이 맞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식적 점검 맞아, 그리고 수시로 진행하는 것도 경험 전략의 특성이었지 라고 하면서 맞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피했죠. 오답을 피했습니다. 5번째, 4번에서 걸린 사람들은 5번을 못 보겠죠. 근데 저희는 4번 통과했으니까 5번을 볼게요. 개발 활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효율성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 지금까지 계속 압축 전략은 합리적이고 시간을 단축하니까 효율적으로 쥐어짠다고 했죠. 효율성 제고하네. 이거는 경험 전략의 특징이 아니라 압축 전략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제품 개발 전략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거든요. 네, 1번 개발에 허용된 시간. 개발에 허용된 시간, 이게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갑자기 웬 포상 얘기야? 약간 낯서네? 약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각오와 집중력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볼 수 있지만 뭔가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고 개발에 허용된 시간이 포상 제도와 연결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조건 같은데 왜 아닐까라고 하면, 이 지문 전체로 봤을 때 개발에 허용된 시간 그 자체가 제품 개발 전략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라고 내용이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포상제도는 그냥 압축 전략의 수단 중에 하나로서 시간 준수를 더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촉매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나온 거지, 즉 보수적 고려, 압축 전략에 맞는 부수적 고려 상황일 뿐이지, 이 포상제도 그 자체가, 개발에 허용된 그 시간 자체가 제품 개발 전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라고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택지로 봐야 돼요. 근데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택지 4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또 헷갈렸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고 1번을 고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네, 다른 선택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계획 수립의 용이성. 제품 개발 전략 선택 시, 즉 압축 전략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경험 전략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라고 고려를 할 때 계획 수립이 너무 용이해. 계획을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계획,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너무너무 용이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단계들 제거와 간소화,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이거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되겠죠. 왜냐면 경험 법칙보다 압축 전략 선택이, 그러니까 경험 전략 선택보다 압축 전략 선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맞습니다. 3번, 진출하려는 시장의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강조했었는데, 뭐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뭐가 적절한 선택이다 라는 뭐뭐에서라는 걸 제가 중요하다고 꼭 표시하자고 했었죠. 즉, 진출하려는 시장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시장이다, 불확실한 시장이다 라고 하면 경험 전략을 선택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업이 보유한 인적 역량. 이거는 마지막 단락에서만 봐도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강력한 리더가 배치가 되어야 경험 전략을 사용하기에 용이하겠죠. 강력한 리더가 없다면 수시로 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그림을 계속 잃게 되고 무질서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가 없다면 경험 전략을 사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인적 역량도 제품 개발 전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제품에 적용될 기술의 특성.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신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절대 압축이 될 수가 없다. 단계를 줄일 수가 없고 타 부서를 가동해서 다른 부서의 협력을 만약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게 단축이, 쥐어짜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압축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제품에 적용될 기술의 특성 또한 제품 개발 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4에서 15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쉬운 구조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